옛날 옛적 경상북도 구미의 한적한 마을에는 깊은 산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산신령이 거주한다고 믿는 공간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신령을 매우 공경하며 그의 존재가 마을에 풍요와 안녕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미 마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신령이 마을을 보살피고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봄과 가을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거나 수확을 마칠 때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주로 마을의 원로들이 주관했으며 풍성한 음식을 바치고 정성 가득한 기원을 드렸습니다. 산신령과 마을의 특별한 관계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젊은 목수가 산행을 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던 때였습니다. 목수는 며칠 동안 산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던 상태로 지내며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나 그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살고 있는 산이다. 너는 정직하고 마음이 바른 사람으로 보인다. 마을로 돌아가면 나를 기억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희 마을은 내가 지킬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목수는 눈을 떠보니 신기하게도 자신의 앞에 진짜로 물과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마침내 산을 내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목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믿었으나 목수의 진지한 모습에 의해 산신령의 존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산신령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를 통해 마을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마을 외부의 나쁜 기운과 재난을 막아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산신령은 마을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려주고 그 결정을 위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미 마을에서는 매해 2번씩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의 은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산을 오르는 이들 중 일부는 오래된 산사에 잊혀진 돌에 새겨진 산신령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산신령을 만날 수 있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미 민속신앙 이야기는 수백 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구미 지역의 전통 문화와 정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수호신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구미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안도감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논산의 어느 작은 마을이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으나 특별한 신앙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존재 산신령을 숭배했다. 산신령은 사람들을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동시에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마을에는 매년 가을에 산신제라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다. 이는 마을의 큰 축제였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산신제 때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제물을 바쳤다. 이날은 아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고대하던 날이었으며, 어른들은 새로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절차에 임했다. 이야기는 몇 세대 전 마을이 심각한 가뭄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땅은 갈라지고 작물은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산신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뭄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지켜본 후 한 노인이 한밤중 꿈을 꾸었다.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삭였다.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 이 산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다. 정상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의 물은 마치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짙은 안개가 둘러싸고 있었다. 연못 가장자리에 다다른 순간 그들은 물속에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환영을 보았다. 그리고 연못 속에서 산신령의 모습을 한 고대의 존재가 나타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이 연못의 물을 마을로 가져가라. 땅을 적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가뭄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곧바로 물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작물을 적시고 나와 마시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 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뭄은 끝이 났다. 작물은 다시 푸르게 살아났고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워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산신제를 열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로 그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 올라가 산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마을의 전설로 이 이야기를 무대에 전했다. 논산 사람들은 지금도 그 믿음을 이어가고 이 이야기는 논산 지역의 민속 신앙의 중요한 일환으로 전해 내려온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에는 깊고 울창한 숲과 맑고 깨끗한 강이 흐르는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연을 숭배하며 공생해왔고 그들의 믿음 속에는 자연에 깃든 신령들과 전설적인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신비로운 용샘이 있었는데 이 샘물에는 용이 하늘로 올라간 흔적이 남아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샘을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정해진 날에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제사날이면 어김없이 마을 지도자인 당주가 샘 앞에서 제문을 낭독하고 고기와 쌀, 술을 바쳤습니다. 이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을의 평안과 북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샘의 물을 마시며 질병을 치유하고 또 집안의 중요한 일에 샘물을 사용함으로써 신령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용샘에 얽힌 전설은 멀리 퍼져나갔고 이곳을 찾는 외지인도 늘어났습니다. 그중 한 명인 한양의 학자 김선비는 이 신비로운 전설을 직접 탐구하고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의 당주와 대화를 나누며 신령과의 교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계기로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끈질기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을의 노인이 말하기를 그 신령은 아주 오래전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처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존재로서 용샘의 수호자가 되었고 마을의 행복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가 흘러 점차 이 조건을 잊게 되자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뭄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에는 절대 그녀의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용샘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빛나는 옥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속삭였습니다. 내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로울 것이다. 대신 너의 진심이 담긴 글로 이곳의 역사를 지켜주길 바란다.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나 용샘의 전설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그녀의 주문을 따라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선비가 남긴 기록은 이후수 세대에 걸쳐 내려왔고 시간이 흘러도 양구의 용샘과 신령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전설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여전히 용샘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이어져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양구의 용샘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한민국 대구 지역에는 팔공산이라는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산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경외하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산의 북쪽 구릉지에는 성천할머니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성천할머니는 실력 있는 여신격의 존재로 동네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종의 수호신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마음이 깨끗하고 간절함을 품은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대구 마을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존재했다. 하지만 해마다 여름이 되면 홍수가 범람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마을의 원로들을 찾아갔다. 원로들은 성천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를 부르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먼저 성천할머니가 숨어있는 팔공산 이 특정한 장소로 향해야 했고 그곳에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빌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원로들의 말씀에 따라 깨끗한 몸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팔공산으로 향했다. 이들이 성천할머니를 부르는 날은 마침 붉은 달이 뜬 날이었다. 그들은 달빛을 따라 산길을 걸었고 마침내 성천할머니의 전설이 있는 바위 앞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성심을 다해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성천할머니, 저희 마을을 지켜주세요. 다시는 홍수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을 감고 소원을 비는 순간 산 곳곳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나왔다. 그 바람은 마치 성천할머니가 보낸 응답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은 이를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다. 이후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여 홍수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을은 점차 번영을 잃었고 홍수로 인한 피해도 점점 사라져갔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성천할머니의 은총 때문인지 그 후로 마을은 큰 재앙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녀에 대한 전설은 자손 대대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그 계절이 오면 팔공산을 찾아 공경을 표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지내고 있다. 성천할머니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삶의 철학이 되었다.